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31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카카오TV와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축구 중계가 있을 때는 카카오TV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첫 번째 소식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한국 공식 리버풀 서포터즈인 안필드 코리아는 공식 SNS를 통해서 리버풀 구단의 전범기 사용 근절 약속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으며, 안필드 코리아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공개 서한을 보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리버풀 구단으로부터 전범기에 대한 심각성 인식과 사용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구단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약속을 받고자 하며, 안타깝게도 많은 유럽 구단들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피파 규정에도 인종차별, 성별, 언어, 종교, 정치 혹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국가나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한 차별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있을 경우 권리 제재와 제명 등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범기 사용은 차별주의 반대에 반하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이에 안필드 코리아는 공개 서한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전범기 근절 캠페인을 위한 서명 운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서명 운동은 안필드 코리아 공식 SNS 등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명 참여할 수 있는 주소는 제가 유튜브 올릴 때 같이 또 올리고, 여기 채팅창에도 복사해서 잠깐 보실 분들은 보러 가시고,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들어가면 먼저 이제 우길기, 전범기, 온 오프라인 근절 캠페인에서 이렇게 한글로 먼저 써 있고, 그 다음에 공개 서한을 영어로 번역해서 이제 이렇게 보낼 거라고 해요. 특히나 이 전범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나치, 하겐크로이츠 이런 비슷한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은 의미죠. 우리 입장에서는 더하면 되겠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켄크로이츠라고 써 있고 이제 리버풀이 잘못했던 이 썸네일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올라가고 해서 이렇게 또 짤막하게 작성하는 게 나와서 제출만 하면 됩니다. 이 빨간 거는 꼭 이제 게재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빨간 게 안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패스해도 돼요. 네. 근데 이거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기본적인 반대 사유를 영어로 작성해 주세요. 이것도 여기 있는 그냥 복붙하면 돼요. 영어로 작성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고, 만약에 영어로 답변하기 좀 힘든데 하면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고, 네. 이것도 O를 하든지 Yes를 하든지 하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링크를 유튜브 글에도 남기고, 그리고 이 영상 올라가면 맨 위에 꼭대기에 또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혹시라도 관심 있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소식은 제임스 더커 기자가 전하길 제이든 산초 영입전에서 선두로 치고 나온 팀이 첼시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제이든 산초는 이번 시즌 후 도르트문트를 떠나기로 결심했으며, 맨유뿐만 아니라 리버풀 같은 유럽의 빅클럽들도 이 산초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적 시장에서의 이제 징계가 풀린 첼시가 이 산초 영입전에서 매우 유력한 선두팀이며, 현재 첼시 감독인 램파드는 고향이 런던 캠버웰이 이제 고향인데, 산초가 이 산초를 데려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초와 첼시가 링크됐던 것은 한두 번이 아니죠. 네, 한두 번이 아니고, 산초도 이 도르트문트를 떠나서 좀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태도도 좀 별로기도 하고, 구단에서.
오락가락 하다가 요즘엔 다시금 또 이 폼이 좀 올라온 것 같은데 비싸겠죠. 뭐 비싸도 첼시가 이 총알이 장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른쪽 윙포워드, 왼쪽 풀백 자원, 여기는 뭐 내년 여름이건 급하면 이번 겨울이겠지만 겨울에 데려올 만한 매물이 정말 없어요. 레스터 시티도 이 벤치렐에 대해서 절대 팔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당장 데려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필리시치는 왼쪽이잖아요. 얘는 오른쪽이고, 명확히 따지면 윌리안이 있긴 하지만 윌리안의 폼이 또 언제 내려갈지 모르고 뭐 하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첼시의 간판 선수를 또 만들기 위해서, 데려오기 위해서 산초를 쓰려고 하겠죠. 아무튼 뭐 산초에 관련돼서 첼시가 링크가 뜨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핵심 인물이 이제 나오는데 바로 이 친구죠. 아까 좀 전에도 이제 메인 화면으로 해놨는데 홀란드입니다. 뭐 다들 지금은 다 아시겠지만 홀란드가 이 맨유가 아닌 도르트문트로 갔죠. 오피셜 떴고 등번호는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유니폼만 들고 있는 게 찍혀가지고 홀란드의 이적료로 580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홀란드의 계약 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이 가제타에 따르면 도르트문트는 홀란드의 영입을 위해 580억을 지급했고 여기에는 라이올라에게 가는 에이전트 수수료만 1,500만 유로, 190억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 연봉은 일단은 1년차, 2년차 때까지는 80억을 받고 3년차부터는 연봉이 105억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맨유가 결론적으로 홀란드를 포기한 이유는 라이올라 에이전트의 너무나도 무리한 요구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홀란드의 아버지인 알피 홀란드와 에이전트인 라이올라가 이 훗날 나중에 이적료의 이익의 일부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면서 선수에 대한 맨유의 관심이 식었다라고 해외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유는 바이아웃 이 삽입을 원치 않았는데 선수 측에서는 이 바이아웃 삽입을 너무나도 원했대요. 그래서 맨유 또한 홀란드가 차세대 스타가 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은 인정은 했지만 이번 시즌 뭐 팀의 그린우드의 활약으로 인해서 다른 포지션에 차라리 투자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며 도르트문트는 잘츠부르크에서 홀란드를 영입하며 바이아웃 2,250만 유로, 그러니까 설정된 게 아니라 이제 잘츠부르크에서 데려왔던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잘츠부르크에서 데려올 때 바이아웃 2,250만 유로는 290억을 지불했고 라이올라에게 아까도 말했듯이 1,500만 유로를 지불하면서 이 선수를 데려온 거죠. 홀란드는 2024년까지 계약을 체결하며 잘츠부르크는 향후 이적료 수익 일정 비율을 받는 이 세론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FM에서도 많이 보는 건데 이 선수가 다음에 이적 시에 그 이적료의 뭐 15%, 20% 이렇게 또 잘츠부르크가 받을 수 있는 루트를 설정해 놓은 거죠. 그게 뭐 15%인지 20%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이 조항이 붙어 있다라는 것은 팩트니까. 그래서 뭐 맨유는 뭐 이것도 그렇고 바이아웃 설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린 포기했고 이제 도르트문트는 그것을 승낙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당장 공격수가 급한 팀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엘링 홀란드를 품에 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가 이 라이올라죠. 정말 대단한 양반입니다. 뭐 돈 받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가까이서 본 적이 없고 어떻게 이제 뭐 협상을 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뭐 강단 있게 나가는지 아니면은 뭐 무조건 고수를 하는 건지 그냥 모르겠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맨날 돈도 많이 벌고. 라이올라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라이올라 회사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라이올라 밑에 있는 이 스카우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좋은 선수를 물어와도
결국에 이제 최종 보스인 라이올라가 그 선수 이제 계약할 때 가서 협상하고 하다 보니까 또 뭐 쟤도 저렇게 벌어서 뭐 나눠주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마무시하게 버는 거죠. 선수 이적 한 명에 거의 200억 가까이 벌었으니까. 포그바 때는 500억 넘게 벌었잖아요. 번 돈이. 이적시키는데.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아무튼 뭐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뭐 포그바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자기 밑에 엄청난 선수가 많다 보니까 그 선수 이적할 때마다 커미션 먹을 거 생각하면 정말 뭐 어마무시한 거죠. 지가 축구 선수도 아닌데. 그만큼 능력이 있으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 봐요. 네. 모르겠네. 나는 FM에서 라이올라 선수를 데려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FM 하면은 뭐 이렇게 좋은 팀 가서 되게 좋은 선수를 영입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FM에서는 포텐 높은 선수 검색해가지고 뭐 데려오는 게 사실 대다수니까요. 저는 이제 기존에 몸값 비싼 선수는 데려와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네. 얼마나 받아먹는지 게임에서는 궁금하네요. 저도. 자,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데이비드 모예스를 재선임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은 18개월이라고 하며 데이비드 설리반 사람이 이제 이 구단의 왕이잖아요. 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구단주잖아요. 이 모예스의 복귀를 환영해 주면서 모예스를 선임한 이유는 모예스가 클럽에 대해서, 그러니까 웨스트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그는 그 기간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언급을 했으며 모예스 또한 다시금 이 팀에 돌아와서 매우 기쁘고 마치 집에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며 웨스트햄에 돌아온 것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예스가 과거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뭐 사실 반년 6개월 정도 잠깐 이 웨스트햄의 감독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선임한 거고 뭐 사실 그 정도의 뭐랄까 서로에 대한 추억이라면 다시 감독으로 부르기 좀 그럴 텐데 정말 사람이 좀 없었나 봐요. 네. 모예스가 그 팀을 떠나고 나서 뭐 다시금 뭐 딴 데 가가지고 뭐 자기 능력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똑같은 사람인데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데려간 이유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뭐 여기도 이제 지켜봐야겠죠. 이 모예스를 데리고 와서 뭔가 팀이 달라질 수 있는 건지는. 아무튼 모예스가 다시금 웨스트햄으로 웨스트햄으로 갔습니다. 울버햄튼은 WWE 출신의 신카라를 스텝으로 영입했습니다. 1월 1일부터 합류한다고 하며 국제개발 디렉터 직책을 맡게 되었고 이 직책은 구단의 미래를 위해서 재능 있는 선수를 발견하는 직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저는 레이 미스테리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 저번에 채팅창 보니까 레이 미스테리오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신카라라는 캐릭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멕시코 사람이고 멕시코 캐릭터고 신카라가 그 미스테리 후임자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관련이 없는 건 아니네. 그러니까 조금 관련이 있지만 아무튼 레이 미스테리오가 아닌 건 맞으니까 어렵더라고. 제가 잘 몰라요. 사실 그 예전에 뭐 더락이나 아니면은 골드버그 그다음 레이 미스테리오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다음에 그 몇 명만 알고 그렇게 막 이렇게 이 프로레슬링이 특히나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역사도 깊고 이 스토리도 되게 얽히고 해가지고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잘 몰라요. 아무튼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저 마스크도 울버햄튼 저 엠블럼 따가지고 만든 것도 멋있고 이 울버햄튼 홈페이지 가보면 신카라가 선수들과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악수하는 게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한번 궁금하시면 가서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선수인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뭐 좀 특이한 그 재미있는 이슈인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일본의 나카토모 유토가 다시 이탈리아 리그로 돌아올 가능성이 급부상하였습니다. 이 세리아의 볼로냐가 수비수 나카모토 영입에 흥미를 갖고 있다고 이 니콜로 실라 기자가 밝혔습니다. 이대 맞아요. 이대라고 그랬어요. 이 기자가 말한 걸 들어보면 2018년 1월에 인터밀란에서 갈라타사라이로 이적한 나카토모는 터키 명문팀인 이제 이거 어디다? 이거 갈라타사라이. 네. 이적을 했죠. 그래서 공식 경기 65경기에서 3골을 기록했고 슈페르리가 이제 터키 리그 여기 우승에도 또 기여를 했다고 해요.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도 2시즌 연속으로 뛴 일본 대표의 수비수이지만 올해는 뭐 갈라타사라이 팀이 너무나 좋지도 않고 그리고 팀에서도 이제 조금 자리를 잃었다고 봐야겠죠.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팀이 나카토모를 처분하려고 또 하나 봐요. 게다가 이제 뭐 풀백으로서 33살이면 사실 좀 이제 많은 나이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적을 모색하는 과정에 이탈리아 팀인 볼로냐가 이 선수를 노리고 있고 이 팀에는 또 일본 대표 중앙 수비수인 도미아스, 그러니까 시트투라이던에서 이적한 도미아스가 또 있는 팀이기 때문에 뭐 만약 간다면 포백에 2명이나 유럽에서 일본 선수가 뛸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나카토모가 뭐 다시금 이탈리아 리그로의 복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첼시 팬들은 경기 막판 리디거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첼시가 경기를 앞서고 있었고 이제 후반 추가 시간 끝나기 직전에 리디거는 케파와의 의사소통 문제로 크게 케파에게 화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는 관중석으로 공을 멀리 걷어낸 후에 케파를 노려보며 의사소통 부족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리디거의 이런 행동을 승리에 대한 불타는 욕망, 승리를 위한 이런 뭐랄까 집중력 막 이렇게 보면서 멋있다, 좋다 이렇게 또 표현해 준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영상을 다시 봤어요.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보니까 마지막에 상대가 킥을 한 공이 이제 케파는 잡을 수 있는, 무리 없이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중이었고, 박스 안에서의 좀 앞쪽에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리디거는 그 바로 앞쪽에서 이제 그 공을 걷어낸 건데, 이제 리디거, 맨 처음에는 케파가 먼저 하랬어요. 자세히 보면. 왜냐면, 케파는 자기가 잡을 수 있는데, 이 리디거가 걷어냈으니까 상대방이 공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공격권을 준 거에 대해서 화를 냈는데 얘도 한 소리 먹으니까 진짜 빠개 쳤는지 뒤돌아가지고 그럼 네가 말을 제대로 하든가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게 무찌라는 거야. 막 이런 막 그 표정으로 진짜 엄청 화내더라고. 케파가 뻘쭘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리디거가 엄청 화내더라. 그럼 말을 그러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 거지 말 그대로. 그럼 내가 잡을게 하면은 이제 리디거도 비켜줬겠지. 근데 뭐 서로 말도 없이 이제 걷어내니까 케파가 먼저 뭐 한마디 하니까 그럼 뭐 어쩌라는 거냐? 뭐 이런 것처럼 엄청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진짜 리디거가 좀 이렇게 하더라고. 우와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뭔가 좀 리디거는 든든한 모습이 있죠. 특히나 이게 뭐 케파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좀 뭐 크로스가 너무 이제 상대방이 쉽게 올리면 테파가 막 그 왜 풀백에게도 막 뭐라면 블라블라 하면서 막 화도 내고 집중하라고 소리도 치고 막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수비에서 좀 이제 탄코도 그렇고 리디거도 그렇고 이제 탄코는 원래 주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주장 역할은 리디거가 좀 더 하는 것 같아요. 리디거가 이제 첼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실력면으로도 있지만 이 정신적 측면에서도 리디거가 팀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어느 포지션이건 실수를 하면 이제 위험한 상황이 오지만 특히나
그 실수가 수비 쪽에서 나오면 정말 바로 골을 먹힐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디거 같은 선수가 있어야 돼. 요즘에는 골키퍼나 수비수들이 너무 좀 물러요. 그러니까 그 막 욕하고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유해도 문제예요. 거기는 정말 뭐랄까 사격장이랑 똑같아요. 우리 군대가 사격장 가면은 엄청 심하게 빡세게 굴리잖아요. 막 정신 차리라고 가기 전부터 가서도 막 계속 긴장해도 항상 그런 자리가 이제 수비수 라인이고 이제 디펜시브 자리인데 거기서 이제 좀 너무 요즘에는 좀 이렇게 유하게 뭐랄까 좀 흘러가다 보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죠. 특히나 이제 고참 선수들도 때로는 정신 못 차리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런 게 나와버리면 사실 알게 모르게 팀의 긴장감 이런 게 다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뭐 그런 걸 잘 잡아주는 게 또 리디거 같은 선수니까 저는 꼭 저런 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다이크도 좀 많이 블라블라해요. 알리송이랑 사이 좋다고 하지만 가끔 알리송한테도 뭐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놀드한테도 야 크로스 그거 왜 못 막냐 그만 좀 올라오게 만들어라 막 이렇게 다그치기도 하고 하면서 또 리버풀에는 또 알리송이 그런 선수가 있고 오히려 옛날에 맨시티는 콤판이 있을 때가 그래서 좀 약간 더 수비가 단단했던 것 같은데 뭐 지금은 좀 맨시티가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고 하기도 하고 뭐 부상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항상 수비 쪽은 그리고 골키퍼들은 조금 욱하는 성질이 그래도 적정선으로 있어주면 좋은 것 같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 축구로 봐서 그런가 너무 요즘 유한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뭐 리디거가 잘하고 있다. 이날 경기는 뭐 다 우리가 이제 채팅방을 했는데 중계가 안 돼서 생각해보니까 아스날은 다음 경기도 또 채팅방이네. 아무튼 아스날이 정말 잘했는데 경기를 올리버 칸은 거의 뭐 학주죠. 그 정도 화내는 거는 좀 진짜 그냥 보통 말도 이렇게 화낼 것 같아요. 그냥 잘했어도 야 잘했어 이렇게 하고 화낼 때도 너 미쳤어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칸은 되게 무서웠지. 생긴 것도 무섭잖아. 칸은. 아 오랜만에 보니까 또 면상이 극혐이네요. 네. 2020년 K리그 심판 운영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한국 프로축구연맹과 심판 행정의 단일화를 이루면서 몇 가지 큰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심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시켜주는 대신에 축구팬들이 요구했던 징계사항도 중대할 경우 일반인들에게 이제 공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중대할 경우라고 하니까 저 약간 사족은 조금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냥 뭐 징계사항도 그냥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중대할 경우 뭐 이런 거는 뭐 큰 실수를 했을 경우라고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대략적인 내용을 정리하자면 프로축구연맹에서 담당하던 심판 배정 및 교육을 축구협회로 이관시켰고 그동안 연맹은 심판진의 경기 및 역할 배정을 매수할 수 있는 우려를 의식해서 경기 시작 전까지 최대한 미뤄왔었고 경기 전날까지 거리 차이가 있는 거점 숙소에 머물게 했었지만 심판들이 그것을 되게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호소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경기와 역할 배정을 빠르게 통보할 것이며 이는 경기 4, 5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거점 숙소에 머무르게 하는 대신 경기 전날에 미리 경기가 있는 곳 지역에 가서 숙소를 잡게 해줄 예정이며 기존의 거점 숙소는 없앤다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판진 배전 현황을 심판 본인 그리고 전 구단에게 모두 공개해서 치명적 오심 등을 한 심판에게 대한 징계 내용도 대중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바뀐다고 하네요. 일단은 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이 시작이니까 뭐 나쁘게만 볼 건 없고요. 오히려 좋게 봐야 될 사안이지 않을까. 이 사람 얼굴을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정말 좀 재수가 없네요. 빨리 넘겨야지. 프리미어 리그의 VAR을 비판한 아게르가 화제입니다. 전 리버풀 선수였던 아게르는
VAR 시스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리버풀은 VAR 논란 끝에 울버햄튼을 상대로 1-0으로 이겼는데 울버햄튼의 네트의 동점골마저 오프사이드로 선언했고 그 바람에 골 취소가 되는 상황이 나왔죠. 이게 또 많은 논란이 생겼습니다. 아게르는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VAR에 대한 견해를 밝혔는데 나는 선수 시절에 VAR 없이 축구에서 좋았던 것 같다. 이 제도가 생긴 이후로는 축구라는 게 제한 그 자체이며 이날은 VAR로 리버풀이 득을 보게 되었지만 난 여전히 VAR 없이 게임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뭐 계속 말하지만 이거를 뭐 땡겨서 일단 확대를 해서 그 선수들의 오프사이드 라인을 볼 수 있는 뭐 무릎이나 아니면 어깨선이나 발이나 이런 거를 선을 그어놓고 보잖아요. 보는데 모르겠어요. 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고 진화된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리미어리그 기술이라면 특히나 프리미어리그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이 방송 환경도 정말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는 모든 어떠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막 뭉개져가지고 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로 뭉개져서 볼 거면 모르겠어요. 그게 아직까지 현재 기술이라면 저는 VAR 볼 때 다른 기준의 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심이 너무 이상해. 그게 제대로 보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VAR에서의 이 오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기술을 되게 많이 믿는데 다른 스포츠에서 이제 VAR 비슷한 걸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야구도 결국에는 이제 뭐 잠깐 가서 이제 보기도 하고 배구나 그다음 테니스나 이러한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요소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예요. 네. 가끔 보면 어떻게 K리그보다도 별로 못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K리그보다 어떻게 더 못 볼 수가 있지? 저기는 훨씬 더 카메라도 많고 그런 이제 영상의 질 같은 것도 훨씬 좋기 때문에 더 잘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똑같아요. 저는 이런 상황이 최선이라면 프리미어리그가 그 V 오름에서 내리는 결정을 그대로 따르는 걸 하지 않고 그냥 심판이 가서 보는 게 주심이 가서 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주심이 가서 봐서 애매하면 첫 번째 판정에 그냥 가는 거고 뭐 자기가 봤을 때 그게 뭐 잘못된 판정인 것 같다면 바꾸면 되는 거고 하는 건데 이거를 가만히 서가지고 귀에다가 손을 녹음하냐? 가수요? 이렇게 손을 이고 응. 지만 막 통화하면서 응 하더니 오케이 하더니 막 하루 종일 걸려 그것도 빨빨 되는 것도 아니고 지가 가서 그냥 중간에 쓱 가서 보고 와가지고 뭐 하면 되지. 거기서 나오는 오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심한 오심이 아니고 지가 봐도 헷갈리면 남이 봐도 헷갈리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지가 봐야지. 주심이 왜 주심인데? 그렇게 제가 저번에 중계에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면은 주심이 2명인 거예요. 2명. 그러니까 V 오름에서 보는 그 주심 1명이랑 영상으로 보는 주심 1명이랑 그 경기장 안에서 뛰면서 보는 주심 1명이랑 너무 이상해. 보면. 그게 누가 보기에는 영상으로 봐도 PK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를 거기서 나오는 걸 그대로 따라서 자기는 보도 않고 그냥 PK? 알았어. 그냥 PK래. 찍어주고. 이거는 아무리 봐도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그게 뭐 자기들은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다고 하지만 내 기준에는 축구를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부정확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좀 별로예요. 그리고 유독 이상해. 이탈리아 VAR, 분데스리가 VAR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진짜 이상해. 독일이 진짜 깔끔해요. 그러니까 왜 깔끔하냐면 여기는 빨간 선, 파란 선 써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독일은 이제 진한 선과 흐린 선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훨씬 더 우리가 그 보기가 편하거든요. 여기는 막 이상 캐드 같은 거 해가지고 캐드 같은 거 해도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선만 긋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캐드 같은 거 할 때 이 숫자 같은 게 막 이렇게 표시되잖아요. 그렇게 봐가지고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지들만 막 그 줄이 삐뚤삐뚤 돼 있는데 막 거기다 선거가지고 막 이게 뭐 오프사이드는 아니냐 이러고 있으니까 별로야. 진짜 별로야.
완전 이해도 안 되고 그 선도 제대로 걷는지도 모르겠고 별로야 진짜. 보면 볼수록 진짜 별로예요. 조금 뭐 이게 첫 번째 시즌이니까 첫 번째 시즌부터 사실 무조건 완벽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제가 프리미어 리그에 대해서 너무 높게 평가했나 봐요. 나는 이거보다 진짜 훨씬 더 잘할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로 훨씬 더 화질도 좋고 훨씬 더 잘하고 훨씬 더 정확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좀 많은 불만이 나올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줄 몰랐기 때문에 조금 이 VAR 시스템을 다른 리그보다 늦게 했지만 그래서인지 몰라도 좀 부족한 티가 나더라고요. 네. 조금 부족한 티가 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르테타, 이 아스날 감독의 아르테타는 첼시전을 패배하고 나서 인터뷰에서 어떻게 말했냐면 오늘 우리가 경기에 진 거에 대해서 나는 심판 탓을 할 생각이 없으며 패배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못한 것이라고 쿨한 인정을 했습니다. 새로운 아스날 감독인 아르테타의 홈 데뷔전은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어냈으며 아르테타는 골키퍼 레노의 결정적 실수로 경기를 망쳤지만 그를 두둔해 주었습니다. 아스날은 오바메양의 헤딩골로 경기를 앞서갔지만 레노가 메이슨 마운트의 프리킥을 허접하게 처리하며 조르지뉴가 쉽게 마무리 짓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타미 아브라함이 영리하게 레노에게 알을 까는 슈팅을 해버렸고 아스날은 80분에 이끌다가 10분 만에 역전을 허용해 버렸습니다. 아르테타는 이날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레노가 보여준 실수가 발생된다면 팀 전체에 악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레노를 일으켜 세우고 같이 나아갈 것이며 레노가 여기에 온 이후에 쭉 잘해 주었던 것이 사실이고 우리는 그를 존중해야만 하며 레노가 다시금 자신감을 되찾게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조르지뉴가 퇴장을 당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걸 봤다면. 그리고 뭐 상황이 저번에도 말했지만 VAR을 시행하는 나라에서의 오심률이 20%예요. 네. VAR을 시행해도 나오는 오심들이 있는데 좀 그 반칙은 좀 그렇지 않나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아무리 진짜 뭐 왜냐면 그 양반이 전반에 그렇게 카드를 꺼냈던 그 사람이 그대로라면 무조건 그것도 옐로우 카드 나왔어야 됐어요. 무조건 나왔어야 되는데 그거를 갑자기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뭐 일단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아스날 팬들이 좀 불만 섞인 어조로 말할 수는 있죠. 좀 그게 왜 카드가 안 나왔을까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죠. 전반전에 되게 잘 본다 생각했거든요. 정말 줄 거 다 준. 내가 그래서 이제 채팅방 할 때도 저 심판은 그래도 이제 좀 전에 이제 카드를 줬어도 바로바로 나오는 게 되게 좋다. 그치? 이 축구 규범에 범하면 바로 뭐 1초 전에 카드를 줬어 또 주는 게 당연히 맞지. 이렇게 해서 나는 되게 카드를 잘 꺼내고 적재적소에 잘 꺼낸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또 안 나와. 좀 이상했어요. 네. 아무튼 아르테타가 쿨하게 인정한 것도 보기 좋았어요. 아스날 팬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경기 진 거는 아쉽고 당연히 좀 화가 나는데 한편으로는 뭐 지금 아스날 상황에서 어떤 감독이 오고 싶겠냐 상황이 이런데 근데 아르테타가 또 이제 팀 출신이고 좋은 감독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건 아무래도 오자마자 좀 팀 색깔이 바로바로 바뀌면서 뭐라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이런 환경에 맞이한 거에 대해서 좀 뭐 만족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그 패배에 대한 아픔을 좀 씻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평가도 하고 그렇게 대처하는 것도 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옷 입는 스타일이 나랑 좀 비슷해. 나도 저런 자켓 좋아하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을 원하는 파코 알카세르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전 인터뷰에서 알카세르 아내가 향수병으로 인해서 딸과 함께 스페인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있으며 파코는
도르트문트에서 자신을 매우 사랑하는 것을 느끼고 있고 이두날 파크와 분데스리가를 좋아하지만 그렇기에 이 26살의 알카세르 환경이 뭐 좀 당분간은 바뀌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뭐 본인도 독일 생활을 만족해하고 있고 이 이두나 파크에서 뛰는 걸 좋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적은 당장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는 좀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알카세르 이적과 관련해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알카세르는 홀란드가 이 팀에 합류한 뒤 도르트문트 구단에 팀을 떠나고 싶다라는 뜻을 전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틀레티코는 이보다 앞서 알카세르에게 접촉을 했었으며 카바니는 시미오네 감독이 오랫동안 원했던 공격수입니다. 그러나 높은 주급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아틀레티코는 1월 이적 시장을 통해서 파코 알카세르를 임대로 데려오고 내년 여름 완전 영입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선수 본인도 가족을 위해서 스페인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그런 와중에 공격수 영입을 원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카바니를 데려오려고 했지만 카바니의 주급이 너무 비싸서 이게 좀 팀을 운영하는데 좀 버겁다. 차선책으로 생각한 게 알카세르죠. 알카세르도 홀란드가 온다면 자기의 자리가 더더욱이 위험해질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면 나도 좀 팀을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구단에게 알렸다라는 것인데 이거에 관해서는 이제 알카세르에 관련된 것도 이제 1월 달에 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분데스리가가 뭐 휴식기니까 겨울 휴식기니까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츠부르크 단장은 황희찬 이적 요구가 사실 정말 많지만 겨울 이적 시장 때 팀을 떠나지 않고 잔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잘츠부르크의 황희찬에게 수많은 팀들의 오퍼들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 중 가장 영입 경쟁에서 앞선 팀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인데 함부르크 모르겐포스트는 이미 울버햄튼이 황희찬 영입을 확정 지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황희찬은 이번 시즌까지는 잘츠부르크에 잔류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잘츠부르크는 현재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위 자격으로 유로파리그 죄송해요. 유로파리그 32강에 올라가 있고 프랑크푸르트와 홈앤 어웨이로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또한 리그에서도 2위 린츠가 잘츠부르크와 불과 승점 2점 앞선 살 얼음판 선두를 간신히 지키고 있습니다. 미나미노와 홀란드가 동시에 이탈한 상황에서 황희찬까지 이적시키기에는 잘츠부르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상황이고 때문에 잘츠부르크의 프로인트 단장은 인터뷰에서 말하길 실제로 황희찬을 향한 수요는 정말 많다. 하지만 황희찬은 내년 초까지 그러니까 내년 초가 아니지 내년 여름까지 이적하지 않고 잘츠부르크 팀에 잔류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칼바람 부는데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뭐 그래서 일단 이런 기사도 나왔다는 거죠. 이게 꼭 오피셜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단장이 말했어도 이 단장이 말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정말로 우리가 미나미노를 보냈고 홀란드까지 보낸 상태에서 황희찬까지 보내기엔 너무 이제 이탈이 크다. 남기려고 한다라는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정말 진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울버햄튼과 아니면 잘츠부르크를 노리는 팀들에게 그렇지만 이런 상황인데 니들이 좀 더 돈을 준다면 우리가 황희찬을 또 보낼 수도 있어. 이렇게 이제 약간 뭐랄까 알리는 언론 플레이일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저 사람만 알고 있는 거죠. 저 구단원과 저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거니까 이게 꼭 이름 남겠네 이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 전에 보도처럼 그럼 가겠네 이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모호한 상황이죠. 바이아웃을 지르면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아웃을 지르고 선수가 동의를 해야만 가는 거고 선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팀이 남는 거죠. 황희찬의 상태는 지금 뭐 간다 아니다 이거를 말하기가 너무 일러요. 네.
선수는 본인을, 그러니까 황희찬 입장 말한 거예요. 선수 본인은 이적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황희찬도 당연히. 홀란드도 나갔고, 메나미노 나갔는데, 얘라고 뭐 좀 남아서 뭐, 뛰고 싶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더 다른 리그로 가서 반 시즌 적응하고, 여름에 또 훈련도 같이 하면서 확실히 딱 정착하고 싶겠지만, 뭐 팀 사정이란 것도 있는 거니까. 팀 사정도 있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죠. 뭐. 그래서 이거는 뭐, 잘츠부르크의 행동이 나쁘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고. 어차피 재계약한 것도 황희찬 본인이니까. 네. 상황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당연히 겨울에 가서 뛰면 좋지. 물론 겨울에 가서 주전 먹을 수 있냐 없냐는 가고 나서 생각해도 충분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근육위원 맥그리거님 후원 10,000원 조던. 하! 희찬이 투박하다고 욕 많이 했는데 잘 되었으면 합니다. 희찬이 힘내라 함 해주이소. 황희찬 힘내라!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황희찬 더더욱 힘내라. 다시 한번 9621 맥그리거님 후원 10,000원 감사합니다. 황희찬 힘내라! 3번까지 드리죠. 네. 1도 아니죠. 근데 또 황희찬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이적 시장 끝나면 몸값 떨어질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뭐 그쵸? 그게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잘츠부르크가 만약에 정말로 남기려고 한다면 그거를 뭐 감안해서라도 팀의 우승을 하기 위해서 뭐 주전 선수 뭐 황희찬만큼 지키겠다. 설령 얘 몸값이 떨어진다 해도 우리가 뭐 감당하겠다 이런 거니까. 뭐 지들 감당해야죠. 뭐. 어차피 지금도 내놓는 그 말 같은 걸 들어보면 이제 여름까지는 보내지 않겠다. 여름에 보낸다는 거예요. 어차피 반 시즌을 다른 팀으로 가서 뛰느냐 아니면은 이 팀에서 뛰느냐 그 차이지. 이번 시즌 끝나면 황희찬에 대한 이적은 100%라는 얘기죠. 100%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반 시즌에 대한 유무죠, 뭐, 상황이. 그래서 좀 기다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1월달 되면은 확실히 더 이제 정확한 기사들이 이적창 열리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하였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FM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아니면 다음에서 팟빵을 검색하시고 조던을 검색하시면 제 또 팟빵 채널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이제 공짜로 무료로 이제 다운 받으셔가지고 음성으로만 또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운동하실 때나 운전하실 때 들으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의 뉴스는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빠이! 그리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